영재고 갈 아이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사실 오히려 수업하기는 훨씬 편하고요. 이제 외고 갈 아이들, 외고에서 내신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학은 생각보다 뒷전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은 항상 어릴 때부터 말하죠. 수학을 꼭 해야 하나요? 수학은 왜 해야 하나요? 아, 이거 왜 해요? 이걸 대체 어디다 활용하죠? 아,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있어 보이게 너희의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한단다라고 말해놓고 결국엔 말하죠. 대학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대학 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예고를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가짐이 살짝 이제 수학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어머니들께서도 수학에 투자하면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 수학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서울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단위수, 이수 학점 단위수거든요. 수학이 필수가 아닌 학교더라도 이제 단위수에 따라서 수학을 볼 수도 있는 학교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 지금 서울예고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가 16단위, 영어 16단위, 월등히 높으니 당연히 중요한 거 어머니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말 안 해도 되게 열심히 하는 과목이죠. 수학 생각보다 높아요. 13단이에요. 그리고 고3 때까지 가지고 가게 만들어 버려놨습니다. 지금. 자, 지금 사회 요거 12단위, 과학 12단위. 얘네보다 수학을 더 높게 만들어 놨어요. 미술과만. 여기 다른 과 보시면요. 무용과는 12, 음악과도 12, 미술만 13단위. 그럼 수학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아이들이 수학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1등급부터로 나눠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점수로 중학교 성적표처럼 나눠 놓은 걸로 일단 자료를 드릴 건데요. A, 즉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11%. 그러면 여기서 2등급까지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90점이라는 거는 수행평가랑 다 합쳐놓은 점수죠. 수행평가가 20점이고요. 그 20점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이렇게 줬을 때에 그걸 다 풀어내면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풀 수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평소에 수학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평소에 수학만 가지고 간다면 받을 수 있는 점수 20점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90점이 나오느냐? 요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에 시험 점수에서 80점, 87점, 80점 후반 정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극화가 확 되어 있죠, 지금. 아예 버린 학생들도 34%가 됩니다. 아, 여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없죠. 여기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상위권 대학 다 가는 거예요. 자, 수행평가 비율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놨고요. 수행평가가 20점이고 나머지가 40점, 40점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행평가 지금 인수분해에 대해서 했을 때 스무문항 5점 이렇게 100점이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주는 점수예요. 네, 문제 절대 어렵지 않고요. 문제가 절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수학을 안 버렸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볼게요. 요거 5.3점짜리 킬러 문항이었고요. 자,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1차식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3차식으로 나눈 요런 문항이었어요. 어머니들께서는 어차피 지금 요게 뭔 내용인가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요. 요거는 센 B단계에 있던 문제고요. RPM 유형별 문제였어요. 요 유형은 정석에도 있고요. 마플에도 있고요. 어디에나 있는 유형인데 그 유형들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었다라는 거고요. 수학을 안 버리고 가지고 간다면 쭉 가지고 간다면 받을 수 있는 점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 과목들은 외울 게 너무너무 많죠. 부담이 확 늘어나요. 그런데 수학은 개념 확실하게 되어 있고 유형 반복만 열심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 생각보다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꼭 어머니들께서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수학 하면 수학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되니까요. 어머니들께서 그냥 강제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수학 안 놓도록요. 자, 그러면 쉬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진짜 쉬워요. 쉬운 문제는 진짜 쉽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유형 잘 반복을 해주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요거 어머니들께서 수학을 이미 잊은 지 오래시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시죠? 2차 방정식 이런 단어는 기억하시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는다, 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문제거든요. 아이들은 어려워하지만 필수 개념이에요.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 역시 센 B단계. 알파벳도 유형별. 요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과목인데 왜 버려?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아이들 편안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자,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 거고요. 예고 내신에 적합하게 교재를 새롭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유형별 문제집들을 보자면은 생각보다 한 유형에 딸려 있는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뭐 한 4문제 정도, 5문제 정도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한 유형별 이렇게 풀어주고 너네들이 한번 밑에 거 풀어봐 하고 숙제로 2문제 정도 나갔을 때 아이들은 못 풀어요. 생각보다. 같은 유형인데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 개념 진짜 확실하게 잡아 놓고요.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문제가 풀려야지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고, 물론 흥미는 없겠지만, 자,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를 할 거고요. 자신감은 상승,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실기하느라 지금 공부를 넣은 지 조금 오래됐죠. 학교도 잘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필수 킬러 문학이 나오는 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 있습니다. 수학 상 단원인데요.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수학 상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랑 똑같은 거를 물어보지 않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거를 바로 관계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또 수학을 놓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교재에다가 중학교 내용을 확실하게 필수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에다가 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교재를 다시 찾아보자면은 너무 양이 방대하고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하면은 너무 정신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쭉 연계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형 1번으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시 연필을 다시 줄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아까 문제가 안 풀려서 아이들이 그래서 숙제를 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또 놓게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반복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반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교재를 구성을 해놨죠. 한 가지 유형인데요. 4문제 이렇게 실어놓은 게 아니죠. 쭉쭉쭉쭉 쭉쭉쭉쭉 숫자 바꿔가면서 문자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 풀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잊지를 못하죠.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그죠? 그런 게 반복이 이제 학원에서 해결이 되고 집에서 스스로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연계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맞춰서 교재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건비 너가 누구니? 네가 어떻게 가르치니? 자, 저는 뭐
무섭다 안 무섭다로 나누자면은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한테 막 친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평소에 아이들이랑 뭐 한 1대1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다고 애들이 저를 안 무섭다라고 말하지는 절대 않아요. 화도 냅니다. 화를 내고 좀 말을 거칠게 할 때도 물론 있고요. 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을 잘 이루면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개별로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실 때 항상 적극적으로 어머니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자. 그런 거 어머니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저는 그냥 제가 자부하는 게 그냥 인간이 호감형이다 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잘 다가옵니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고요. 어머니들과도 편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하는지는 당연히 수학상이겠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 공부 놓은 지 오래됐고 고등학교 내신 1학년 1학기 내신이 당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학상 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재 구성상 사실 그리고 시험 난이도상 기본 응용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상 기본이고요. 수상 기본 시작하는 학생. 우리 아이 수상 안 했는데 하는 학생 당연히 와서 개념부터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복습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한번 정리 쫙 해야 된다. 네, 그런 학생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상이고요. 1학기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 수요일에는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고요. 개강 18일 토요일부터 종강 2월 28일까지 총 26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수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